네, 북한이 연이틀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남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할 경우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북미 회담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수싸움의 달인들의 이 카드를 하루하루 저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게 정말 따라가기도 좀 벅차기도 하고요. 도보다리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한 게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때 북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리선권 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봄날만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다 보면 여름도 있고 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또 때로는 태풍도 치고 번개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북 북미 회담, 이 연속적인 회담의 이 과정에서 아주 탄탄대로 순항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사안들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성권의 발언이랄지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성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남측을 향해서 강하게 발언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남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입장을 표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그 김계관 제1부상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성권 위원장은 작심하고 남측을 향해서 총대를 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부분, 또 참모들이 허들을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우리 측을 향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트럼프에게 전달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의 이성권, 김계관의 발언이 연이틀 지금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성권 위원장의 발언은 뭐 상황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메시지 자체도 살펴보자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마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도 구름이 걷힌다. 이런 식으로 여지도 남겨놨고요. 좀 어떻게 메시지 자체를 보셨습니까? 15일 날 사실상 뭐 그러니까 15일 날 북한에서 16일 날 10시에 고위급 회담 하자고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지금 얘기하는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의 전 통문을 우리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무기한 연기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때 내려왔을 때는 뭐 성동격서 형태로 한국을 때려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경고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순서를 정했다라고 봐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그걸 내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관인을 등장시켰죠. 25년 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회담의 주력 일꾼이었죠.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미국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다시 이제 조평동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과의 통신원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경고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미국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것을 어제는 김계관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 리성건을 통해서 각각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사태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중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이 훈련 같은 거 연합훈련 중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남북 간에 대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리고 이제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질 것이다. 이제 남북 대화의 여지도 남겨놨다라고 보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공갈이고 또 엄포고 이런 것을 지금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그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저희가 뭐 회담 재고 으름장 이런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유가민이 촉군이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리고 네. 동시에 문제를 삼는 게 태영호전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히 좀 확실히 걸고 넘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태전공사의 발언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모든 역량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측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에 또는 나중에 언급을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우리가 말을 많이 했는데 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역량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은 언론의 자유도 있고 또 예.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태전공사가 국회에서 뭐 발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시점을 우리가 잘 보자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모든 영역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태전공사의 그 발언이나 또는 태전공사의 책에 대해서 북측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과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 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는 뭐 어느 적절한 시점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그 행사들을 지금 시점에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은 뭐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일단 시점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서 계속 지금 허들을 높이는 또는 예.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북측에게 북한이 봤을 때는 이제 과도한 그런 지금 요구죠. 숟가락들을 지금 예. 계속 얹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북측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측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 우리 측의 입장은 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에 나온 것들이 예.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신중한 접근들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또는 미국에 또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 신중한 접근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 경로들을 잘 찾아가는 뭐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얘기 잠시 후에 해보겠고요. 태전공사 발언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시점이 아쉽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 뭐 우리 김 교수께서 요약을 잘 해주시고 예. 또 아쉬운 부분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도 북한 체제를 죄송합니다.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체제를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구나 그런 예. 생각을 해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또 폐회식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온 거잖아요. 예.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잘 다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또 태용호 공사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책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일자는 조금 조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은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담을 시작할 때 이 수싸움의 달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추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내놓은 건 리비아식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확실히 했고 뭐 비핵화 핵 포기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생각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쪽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정상회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 주변의 지금 참모들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볼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북미 간에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에서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와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 정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 끝난 상황을 갖고 미국 쪽에서 계속 하나 둘씩 지금 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도 이번에 다뤄야 된다랄지 또는 과거 핵에 대해서 예. 지금 미국 쪽 테네시주로 옮겨야 된다랄지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합의된 부분은 예. 미래 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 그리고 현재 핵 정도에 대한 합의라고 봐지고 과거 핵은 아마 이번에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과거 핵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예.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합의했던 그 수준에서부터 간다.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볼튼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 또 좀 더 힘든 것들은 뒤로 미루는 이제 구동전이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미국 쪽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이 구도가 판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구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까 수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삿바 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저강도 수준에서의 이런 벼랑끝 전술들을 지금 북한이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앞으로 거두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으로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삿발을 조금은 느슨하게 잡을 테니 네가 좀 땡겨가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영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예. 북한의 핵은 이걸 미국을 향해서 쓸 리는 없는 거고요. 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민들이 가장 원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김용현 교수님이 현재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아마 폼페오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좀 됐을 텐데 과거 핵은 조금 남겨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CBID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과거 핵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지금 작게는 20개, 뭐 많게는 60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남겨놓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CBID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폼페이오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얘기한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비핵화의 조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예. 비핵화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의 조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없으면 난 비핵화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적대시 정책으로 표현해도 예. 괜찮아요.
여기에 지금 비핵화의 조건 두 번째는 뭐 체제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폼페이오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두 분에 걸쳐서 얘기가 좀 저는 됐다라고 봐요. 예. 두 번째는 비핵화의 방법론인데 북한이 지금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거잖아요. 예. 미국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로드맵을 정해놓고 뭐 2년이면 2년 그 정도에서 뭐 단계마다 단계를 좀 줄여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김 교수님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느냐 하는 것은 저는 뭐 그 부분은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 트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틀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이 손장난을 안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뭐 대단하고요.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한마디 딱 했잖아요. 한 건데 이게 지금 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나중에는 이제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트럼프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나고 난 결과를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델, 리비아 모델, 뭐 그렇죠. 우크라이나 모델, 카자흐스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 진행 중인 거 가지고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과를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트럼프 모델로 붙일 수 있느냐 하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고 예. 비핵화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비핵화하고 그 대신에 체제 안전 보장해주고 그리고 경제 지원해주는 예. 이 정도가 나중에 보면 트럼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이란 말 안 하다가 예. 이번에 오늘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큰 진전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우리 준비는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통 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CVID가 될 겁니다. 큰 틀에서. 예. 그리고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한 2년 정도 앞으로 1기가 남았는데 예. 그 정도 또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이 정도 합의가 나오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 얘기랄지 예.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들 미래 핵은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현재 핵은 이제 IAEA가 중심이 돼서 예. 역할을 할 것이고 과거 핵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볼튼 입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김일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과거 핵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또 그 과정은 또 단계적으로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행동과 행동 원칙에 따라서 예. 동시 행동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 범위가 지금 이제 저는 큰 틀에서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어쨌든 CVID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예.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는 것과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고 또 한국의 입장도 저는 뭐 제가 한 번 더씩 모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그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절충점을 찾아서 그것이 결국 트럼프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김정은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재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한반도식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좀 강경하게 나가고 그리고 미국은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이렇게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게 다른 회담이 기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좀 들어야 되죠. 예.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부활절 때 4월 1일이죠. 북한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놀래가지고 얼른 이제 찾아간 거잖아요. 그 시속 40km짜리 전용 열차를 타고 북경까지 가니까 사실상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최고의 한대를 사실상 예.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9일날 다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북한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7일날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딸연에서 예. 이 항공모함, 새로운 항공모함과 관련된 그런 행사 때문에 거기 와 있는데 그거 자기 비행기 타고 세상 비행기에 타고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온 거거든요. 예. 두 번에 걸쳐서 한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비핵화의 조건, 여기는 배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이 되든 적대지 정책의 포기로 표현이 되든 또 체제 안전 보장, 여기에 대한 조건은 배남이 없다는 거고 예. 방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 나 좀 도와주시오. 그 얘기를 시진핑 주석한테 한 거고요. 예. 첫 번째 갔을 때도 오케이 해줬어요.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확실히 서포트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러니까 보험을 한번 들고 다시 이제 5월 7, 8일 날 간 것은 재보험을 들어 간 거거든요. 네. 그럼 보험을 두 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배경이 든든한 거죠. 그런 게 만일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성건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고 예. 김계관이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이게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우리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큰 변수가 아주 키 역할을 할 사람, 행위자를 할 사람이 바로 중국이라는 거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